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시간인가요 혹시? 그렇죠. 끝나지 않은 혼인 무효 세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한 번에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무효에- 이렇게 혼인 무효 사유가 많을 줄이야. 그니까요. 그 지난 시간까지는 혼인 당사자 간에 혼인을 결정할 의사 능력이 없었을 때부터 이제 국제 결혼 무효인 국제 유효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7째 유형으로 이어집니다. 혼인 신고는 무효인데 이 혼인을 무효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무슨 뭐지? 소리냐? 혼인 신고는 일반 한쪽이 무단으로 해가지고 무효가 됐는데 네. 둘이서 계속 혼인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이 혼인 신고를 무효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제 사례를 보시죠. 소송의 피고가 2016년 1월경에 몰래 원고의 신분증이나 도장 가져가고 혼인신고를 다 해버려요. 그래서 네. 원고가 화가 많이 나죠. 그래서 그쵸. 피고를 고소합니다. 어허. 그래서 사무소 위조의 행사, 뭐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 및 행사, 네. 뭐 죄명은 무시무시해요. 근데 피고는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아 불기소돼요. 그래서 일단 법원은 네. 이 혼인은 일단 무효라고는 봤어요. 근데 왜 피고가 기소 유예 처분을 네. 받았냐? 원고가 일단 고소 취하했어요. 그리고 아마 피고가 싹싹 빌었나 봐요. 미안하다. 결정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4년 전부터 사실 부부였어요. 혼인 무효 소송 기간 중에 둘이 해외여행도 같이 다니고 잘 지냈나 봅니다. 이거 그러면 그냥 뭐 싸워가지고 갑자기 너 없던 일로 해?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 네. 법원도 이 혼인 신고는 무효인데 사후 추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추인은 나중에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 무효행위를 다시. 유효하다 인정하는 거라서 요거는 그냥 사후 추인에서 혼인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그리고 취소한다? 원고 패소죠. 혼인 무효를 청구했으니까 그 패소. 네. 자, 두 번째 사안은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있었을 때예요. 원고가 1987년에 피고랑 알고 이제 사귀고 나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성관계도 갖고 그랬는데 네. 그 이후에 어머나 세상에 피고가 유부남이네. 그래서 원고가 큰 충격을 받고 일단 헤어집니다. 근데 피고한테 정말 마성의 매력이 있었나 봐. 다시 만나기 시작하면서 인대는 진짜 내연 관계죠. 왜냐하면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만난 거잖아. 이런 걸 지팔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피고의 배우자한테 들켰어. 간통 고소당해요. 근데 둘 다 구속돼요.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 근데 중간에 이제 피고랑 피고 배우자가 어떻게 무마했는지 고소 취소를 하고 그래서 피고는 이제 원고랑 동거를 하고 네. 피고는 자기 배우자랑 이혼을 합니다. 어.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네. 피고가 원고를 그렇게 때렸나 봐요. 그래서 네. 원고가 도망 나옵니다. 피고가 원고를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해버려요. 그리고 자 혼인신고 됐으니까 너 이제 내 와이프야. 무조건 나랑 살아야 돼 하고 당당하게 같이 살자고 합니다. 이 한 말씀 하나만 듣고 넘어가시면 네. 됩니다. 여자를 한 번도 손 안 댄 남자는 있어도 한 번만 된 남자는 없어요. 반드시 또 때립니다. 이상한데 마찬가지였어요. 원고가 그때 단호히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1년을 같이 살아요. 근데 다시 집을 나옵니다. 왜냐? 또 때렸기 때문이죠. 때렸지. 그래서 원고가 네. 이때 피고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근데 이렇게 1년을 살았는데 되나? 그래서 일단 재판부 입장에서도 혼인 신고를 무효라고 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네. 1년을 같이 살았죠. 그니까. 그러니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없다. 추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피고와 혼인 무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이혼으로 정리를 했다는 상황이에요. 자, 다음 사안도 좀 진짜 드라마 같아요. 1970년도에 네.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합니다. 근데 만난 도중에 이 피고가 여자분이세요. 네. 피고분이 아이를 가져요. 그러자 남자의 원고가 헤어지려고 합니다. 저 트래쉬들이 많네요. 피고가 원고를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를 해요. 결국에는 피고는 아이를 출산했고요. 네. 1980년에 이제 10년 지나서 9월 달에 아이를 피고가 양육하기로 해요. 네. 그리고 나서는 서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협의를 한 다음에 어. 혹시 이걸 어기면은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1980년에 400만 원은 굉장히 큰 그죠. 돈이에요. 예, 지금 4, 5천을 넘는 돈입니다. 그리고 나서 원고는 1981년도에 한 네. 해가 지나서 다른 여성과 혼인을 해요. 근데 아직 네. 혼인 신고를 안 했나 봐요. 어. 그 틈에 피고가 혼인 신고를 그냥 멋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고는 화가 나겠죠. 그쵸. 피고를 고소합니다. 사무소 해야죠. 위조 뭐 등으로 해야죠, 구속됐고요. 해야죠. 그래서 실제로 이 피고가 구속되고요. 수감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출소를 하고 이제 독을 품었나 봐요. 그때부터 이제 원고 직장을 찾아다닙니다. 내가 본처다. 그래서 온갖 진상을 피운 겁니다. 공무원이셨거든요. 원고가 인사고과에도 당장 문제 생길걸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달래느라고 여관 몇 번 가면서 둘이 이제 잠자리를 가져요. 그러고 나서 원고는 혼인 무효 소송을 넣습니다. 피고한테. 네. 근데 피고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나랑 혼인신고 된 거 알면서도 나랑 그 여관 가서 한 거 어떻게 되는 잠자리도 거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한 거 아니냐라고 항변을 한 거죠. 아. 그래서 이 대법원은 결국엔 이거는 혼인신고 다 무효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사자 사이에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맺는 것
만으로는 혼인의 합의가 다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아. 무효의 추이라면 네. 실제로 부부처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같이 살고 네, 이게 좀 몇 차례 정교 관계 네, 있다는 네. 것만으로는 무효의 추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다행이다. 근데 뭐 임신했다고 뭐 버리려고 했잖아요. 그걸 잊고 있었네. 그렇죠. 너무 막 찾아내 내가 본처다 얘기하면 갑자기 강렬했다. 자 마지막은 네. 혼인 취소인데 무효가 된 경우에 또 이것도 무슨 소리냐 싶은데 이건 굉장히 취소인데 특수한 무효가 경우예요. 자, 우리나라는 혼인 취소와 무효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고요. 네. 둘의 효과도 달라요. 지금 소개할 사항은 우리나라 법은 취소 사안인데 무효로 인정된 사건이에요. 어떤 바뀐 거냐? 거네요? 원고랑 A라는 사람이 1978년도에 혼인 신고를 마쳤어요. 부부예요. 네. 그런데 둘 사이에 자녀도 있었고 네. 오랫동안 별걸 하고 있었나 봅니다. 아. 그런데 이 소송에서 A가 이제 이혼 청구를 했는데 네. A가 져요.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A가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 네바다 주에서 원고와 이혼 소송을 하고 네. 이혼 판결이 됩니다. 2011년에 이혼 네. 판결이 돼요. 그리고 2014년 4월에 이혼 신고를 하고 그걸 국내에서도 이혼 신고를 해요. 그런 다음에 A는 미국에서 네. 미국인인 B와 결혼을 하고 혼인 신고를 다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고와 A 사이 이혼 판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분명히 네바다주 그 이혼 판결에는 원고와 A가 공동으로 이혼 신청을 하고 네. 원고가 미국 공증인 앞에서 선서를 한 다음에 이혼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원고는 1995년 6월 이후에 해외 출국한 적이 없어요. 그럼 공증 서류가 위조가 됐었던 거예요. 이게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법원은 일단 A가 네바다주 이혼결에서 네. 이혼 신고를 했잖아요. 그 네. 이혼 신고를 무효로 봤어요. 그러면은 원고와 A 사이에 이혼 신고가 무효됐는데 네. A와 B 사이에 지금 혼인 신고도 여기 남아 있잖아요. 그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 관계가 중첩된 거를 중혼이라고 합니다. 행정차원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중혼일 경우에는 첫 번째 혼인은 이혼, 두 번째 혼인은 취소라고 규정을 해요. 그런데 네. 미국 네바다 주법에서는 중혼일 경우에 두 번째 혼인은 무효라고 봐요. 그런데 원고가 일단 A와 B를 상대로 네. 혼인 무효 소송하고 혼인 취소 소송을 두 개를 같이 넣긴 했어요. 근데 음. 서울 가정법원이 이게 무효로 할 것이냐 취소를 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을 해야 그렇죠. 되겠죠. 결정해야죠. 왜냐하면 네. 본국법을 따르게 돼 있는데 A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B는 미국인이에요. 미국 법을 따를 것인가 한국 법을 따를 것인가를 네. 결정해야 되잖아요. 가정법이 뭐라고 했냐면 중혼의 효력에 대해서 지금 양 나라 법이 다르잖아요. 네.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혼인의 유효성을 보다 부정하는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 한쪽은 취소, 한쪽 무효니까 무효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에선 중혼을 취소, 저쪽은 무효라고 하고 있으니 혼인을 유효성을 보다 부정하는 미국 법에 따라서 이 혼인은 무효다. 그래서 이 A와 B의 혼인은 무효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예요.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이 혼인 무효 취소. 아, 진짜 결혼은 신중하게. 그렇죠. 결혼은 신중하게, 네. 이혼은 신속하게.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혼인 무효 유형을 이제 8가지나 준비를 했잖아요. 8가지를 3가지 영상에 시리즈를 뭐 한 3편까지 만들어 봤는데 뭐 다음에도 시리즈 영상이 제작될 게 있으면 네, 언제든지. 네, 시리즈물로 한번 가보도록 많아요, 하겠습니다. 되게 그런 거.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